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남편 사퇴 조사 중단 요청한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도 피해자 신분으로 곧바로 수사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 얘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오늘 이렇게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향후 가족 의혹 등 남은 수사의 향방에도 정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 변을 밝히기 전에 정경심 교수가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조사 중단을 요청했어요. 근데 저는 본인이 이렇게 나 조사 좀 지금 힘들 것 같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저 하기 싫어요. 뭐 이러면 안 해주겠죠. 근데 이제 상황인지라 모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 오늘 뭐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부인과 의논하고 미리 얘기를 해줬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2시에 남편이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3시에 대수보 회의 후 이제 3시 반쯤 발언을 내놓겠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조사받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보면 검사에게 조사받다가 검사님 지금 남편 지금 사퇴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든데 오늘은 좀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라고 하면 거기서 안 돼요. 가지 마요. 오늘 다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검찰로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오늘은 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특수 상황이니까 저 부분에 대한 어떤 정경심 교수의 측의 요청을 검찰이 받아준 거죠. 그럼 한번 오늘 제대로 조사를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부르겠네요. 당연하죠. 어차피 조사 열람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인이 했던 조사 받았던. 그러니까 아마 그 조사 열람을 위해서도 당연히 한번 또 소환이 될 수밖에 없죠. 이현정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주가 물론 오늘 오후에 급작스럽게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조국 장관 슈퍼위크라는 운명의 한 주라는 얘기가 많아서, 왜냐하면 재판도 있고 그리고 내일 법무부의 국감도 나오면서 정경심 교수가 아마 이번 주말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검찰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이제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수사 상황이나 이런 내용을 보자면 당연히 이제 영장 청구는 뭐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문제는 조국 장관 사퇴라는 큰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면에서 여론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동생도 사실 건강을 이유로 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장관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를 많이 대고 있잖아요. 지금 혐의 내용만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검찰이 또 자신들이 해왔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당연히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권에 주장하듯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또 압색도 많이 했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구속 자체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가 이거는 사실은 아무 내용이 없은 거 아니냐.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했듯이 검찰이 아무 증거도 없이 지금 인직을 벌인 거 아니냐라는 것을 합리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마 이제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변수는 뭐냐면 결국 장관까지 사퇴를 했는데 그 부인을 또 구속시켜야 되겠느냐라는 또 여론이 솔직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검찰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그 지점을 이제 검찰이 오늘부터 아마 고민이 심각하게 들어갈 겁니다. 만약 그 여론도 있고, 장관까지 사퇴했는데 부인까지 구속시키면 너무한 거 아니야?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으면 검찰은 거의 100% 그렇죠.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를 했을 텐데. 왜냐하면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퇴한 마당에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로서도 사실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검찰로서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론의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남편까지 저렇게 됐는데 영장을 청구할까라는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 결론은 영장 청구를 할 겁니다. 왜냐?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 왜 그동안 이렇게 했던가라는 부분들을 뭔가 검찰로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마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설사 기각이 돼서 후폭풍이 있더라도 그렇죠. 크다는데 저는 좀 한 표를 더 얹고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도 개인적으로 원래대로 그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검찰이 남편이 조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좀 슬슬할까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럼 검찰 수사는 왜 했어? 조 장관 사퇴시키려고 한 거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조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부인도 영장 안 치고 그냥 마무리하고 뭐 조국 장관도 마무리하고 동생도 여기서 그냥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조국 장관 사퇴를 목표로 시작했던 수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오명은 검찰이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 조국 장관 진퇴 여부 상관없이 원칙대로 원래 스케줄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뭐 이런 건 있어요. 내일이 국감이기 때문에 내일 법무부 국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청구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법무부 국감 일정은 고려했을 거예요, 검찰이. 근데 어차피 내일 이제 조국 장관이 출석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시기에 대한 정부적인 고려는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부인의 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생의 구속 여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오전에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뭔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걸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그리고 결정적인 이 부패 사건을 규명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영장에 대한 심사 역시 재판인데요.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정죄를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수재를 한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년 2개가 가구나라고 하면 저희들이 명재건을 왜 부릅니까? 명재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무슨 좌익 판사다. 이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 공세입니다. 명재건이 안 나오는 국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명재건 불러주십시오.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판사 출석해라라는 얘기인데 김상현 평론가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 궁금증이에요. 딸의 입시비리야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할 거고 진상조사할 거고 부인 구속영장 청구 뭐 말씀하신 거 좀 할 가능성이 커요. 동생이요. 형이 물러났으니 영장 재청구 할까 하겠습니까 검찰? 재청구는 당연히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굉장히 불편해서 좀 짚고 싶은데 예. 이겁니다. 하나는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국회 오래 일했지만 금기시되는 일이에요. 예? 야당이 저러면 안 되죠? 예, 저러면 절대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김도욱 간사가 지금 법관을 가지고 명재권이 그러는데 저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저거는 진짜 좀 뭔가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영장은 당연히 칠 거라고 보는 게 어쨌든 명판사의 그 성향이 있는 것이고 판사마다 자기의 기준과 성향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개별 법관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영장이 재청구되면 저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판사의 성향이 영장을 많이 기각하는 성향이라면 다른 판사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영장이 청구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경심 교수 건은 뭐 부담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 있을 때보다는 조사를 굉장히 탄력 있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감찰권과 인사권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 또한 그 조사를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인과 동생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된 조국 장관 얘기를 해볼까요? 숱한 의혹 보도와 검찰의 수사에도 항상 당당했던 조국 장관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 통화 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연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성되어 왔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본인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원래 본인이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거취를 결정했다고 했던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네.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 장관의 자리를 했으면 검찰도 수사하기, 조국 장관 수사하기 훨씬 더 편한 거죠. 아무래도 자존심은 부담 없죠. 현직 장관을 소환한다라는 것들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은 전혀 없고 이제 자연인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부담 없이 뭐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럼 뭐 피의자 소환 수사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신병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여러 말씀드렸지만 가족 4명 중에 어디까지 사법 처리를 할 것인가, 기소를 할 것인가, 또 구속영장을 어디까지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하겠죠. 그것.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수사 얘기까지 조국 장관 사퇴 후 폭풍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승리다라는 댓글. 조국 장관이 정말 조국 장관 말 맞따라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성은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있고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목소리, 자연인으로 돌아가자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댓글이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자, 특수부 이렇게 폐지하는 게 정말 개혁인가? 돈 있고 권력 있는 거악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냐라는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조국 장관 사퇴 후 폭풍 이슈를 쭉 살펴봤는데 이제 2달 가까이 조국 장관 전국이 이어졌는데 이게 끝일지 정말 또 다른 시작이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요. 조국 장관 사퇴, 조국 장관이 했던 말, 사필 규정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법무부 차관의 이름도 올려놨는데요. 지금 압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이 인물에 관한 얘기